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연금계좌 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400만원씩 개인연금계좌로 세액공제로 인한 적립식 저축을 하고 있고요. 매월 34만원씩 나눠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운영하고 있고요. 1개월마다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1개월간 투자 수익에 대해서 알아보면 매달 투자 일지를 올리는 날짜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일지를 만드는 날 기준으로 최근 한 달로 검색을 해보았고요. 2020년 2월 29일부터 2020년 3월 29일까지 총 투자 손익은 마이너스 159만원 정도가 나왔고 투자 원금은 2,965만원 정도가 나와서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5.38%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 원금은 적립식 계산이기 때문에 기초와 기말의 평균을 얘기하고요. 기초평가 금액은 1개월 전에 계좌의 금액을 얘기하고 거기다가 적립금액 34만원이 더해지겠죠? 그리고 기말 금액은 최종적인 검색하는 날짜의 평가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평균이 투자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를 쓰고 나서 거의 최초로 연간 수익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제가 개인연금 계좌를 자산배분 투자를 한 지가 거의 2년이 넘었는데 그때 기준으로도 연간 수익률이나 월간 수익률 중에서 가장 수익이 나빴던 한 달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2월에서 3월 사이에는 종합주가 지수가 1400까지도 떨어지기도 했고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도 거의 30% 이상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의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거의 20-30%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투자 수익률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수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수익률이 나쁜 축에 속하는 편이에요. 2020년 1월부터 2020년 3월 29일까지의 올해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207만원 정도의 투자 손익이 났고 투자 원금은 2,979만원 정도로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6.9%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3월 29일 기준까지의 올해 수익률은 거의 마이너스 7%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계좌 수익을 저번 일지 대비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번 2월 일지 대비 3월 일지의 연금계좌 수익은 현재 평가액은 2,823만원 정도로 저번 일지에 비해서 마이너스 212만원 정도 기록하고요. 저번 일지는 미약하게나마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상태고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212만원이 떨어졌고요. 2020년 수익은 마이너스 6.97% 마이너스 207만원 정도고 1개월간 수익은 마이너스 5.38% 마이너스 159만원 정도고요. 2020년 3월에도 역시 34만원을 적립했었죠. 2020년 계좌별 수익률 비교를 해보면 제가 투자하는 계정과 계좌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메인 계좌라고 부르는 제2계좌,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좌를 메인 계좌, 제2계좌라고 부르고 이 제2계좌는 최대 2가지의 계좌가 합산된 거예요. 개인연금 계좌가 첫 번째로 있고요. 연금 이해 계좌는 ETF 계좌인데 해외 ETF와 국내 ETF를 함께 하는 계좌예요.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은 개인연금 계좌에 3천만원대가 있고 따로 일반 계좌에서 하고 있는 국내와 해외 주식 계좌의 합산이 7,6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계좌를 합친 1억 600만원 정도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메인 계좌라고 제가 부르고 있고요. 제2계좌의 2020년 3월 29일 기준 연간 수익률은 플러스예요. 3월 29일 기준 코스피는 1700대, 나스닥도 7000대 정도로 기존 하락 전에 비해서 20% 정도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태인데 저의 메인 전체 계좌는 플러스로 손해가 거의 없이 유지를 하고 있고 개인연금 계좌에서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207만원인데 연금 이외에 제가 따로 투자하고 있는 국내 해외 ETF 계좌가 227만원 플러스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2.9% 정도가 나오고 합쳐서 전체 계좌로서는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 계좌의 수익률 차이가 꽤 나는데요. 거의 한 10% 정도 수익률 차이가 나는데 둘 다 자산배분 계좌이고 똑같이 월별 리밸런싱을 하고요. 포트폴리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미국 장기채를 하지 않고 있고 이번 계좌에서는 개인연금 계좌와 다르게 미국 장기채가 비중이 높고요. 금과 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장기채, 금,
이 셋을 포함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률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현재는 미국 장기채와 금과 은이 조금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금은 어차피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넣지 않고 있고요. 미국 장기채가 개인연금 계좌에서 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ETF가요. 유일하게 제대로 쓸 수 있는 ETF가 미국채 10년 선물이에요. 근데 10년 선물은 장기채가 아니고 중기채이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지고, 1번 계좌는 제 전체 하나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국내 채권도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1번 계좌에서는 국내 채권 비중을 높였거든요. 근데 국내 채권은 현재 같은 위기에서 큰 방어를 못 해주면서 수익률을 많이 까먹게 됐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개인연금 계좌의 채권은 그냥 국내 채권을 더 많이 줄이고 해외 채권 위주로 할까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개인연금 계좌의 상품 보유 현황을 그대로 찍었는데요. 저번 일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손해가 난 게 없이 플러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채 10년 선물과 나스닥만 수익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됐죠. 미국 나스닥은 적립한 지 1년이 넘은 2년이 가까운 종목인데 이렇게 떨어져도 아직까지도 수익이 17%나 나더라고요. 기존에는 40-5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타이거 라틴 35가 이머징 주식으로 편입이 돼 있고 마이너스 25%로 음전환했고, 타이거 국채 3년은 매수한 지 두세 달도 안 됐는데 수익을 어쨌든 나고 있고, 라틴 35와 함께 이머징을 담당하고 있는 차이나 항생 25는 최근 장도 그렇게 보이지만 중국 주식이 떨어진 폭이 좀 적었거든요. 어쨌든 손해지만 폭은 좀 작고, 코세프 국채 10년을 요번에 편입을 해봤어요. 한국 국채도 단기채 위주이기 때문에 장기채를 편입하기 위해서 했는데 퍼포먼스가 딱히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미국채 10년 선물로 할까 지금 채권의 비중 조절에 대해서 고민 중이고요. 아리랑 고배당주는 국내 주식으로 제가 하고 있고 이것도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21%까지 떨어졌고,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는 미국 리츠 종목으로 편입하고 있고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어요. 코세프 인도 리프트 50도 이머징 주식인데 마이너스 26%가 됐고, 코덱스 200 가치 저변동은 국내 지수 ETF인데 마이너스 12%. 일본 니케이가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졌네요.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진 걸 거예요.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도 마이너스 5%가 됐고, 여기 보잉사가 포함이 돼 있죠.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유럽의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도 따로 선진국 주식 ETF로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8%로 떨어졌고요. 코덱스 S&P 고배당 커버드콜도 마이너스 18% 떨어졌고, 고배당 커버드콜이라는 전략이 주식이 꾸준하게 우상향할 때 더 혜택을 많이 보는 전략이라 더 많이 떨어진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달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면 종목도 교체하고 비중 조절도 했는데 주로 채권 위주로 하게 됐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은 다른 제 포트폴리오와 같이 이번 달도 플러스 1%씩만 조정하게 됐고, 위험자산을 1% 늘렸고요. 안전자산을 마이너스 1% 해서 위험자산은 43%, 안전자산은 57%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 미국 배당 일지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좀 더 속도감 있게 할 예정입니다. 코덱스 국고채 3년 매도를 3달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 다 완료했고, 그거를 타이거 국고채 3년과 코세프 국고채 10년으로 절반 정도를 사고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을 50%로 교체해야겠다라고 현재까지는 했는데, 앞으로 미국채 10년 선물의 비중을 좀 더 높일까 생각 중이에요. 국내 채권의 주식과의 음의 상관관계가 너무 떨어져서 미국채 10년 선물이 현재로선 제일 좋거든요. 그냥 이걸로 교체를 해버릴까. 국내 채권은 그럼 전체 포트에서 굉장히 양이 적어지겠지만 딱히 국내 채권이 없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2월달에 이런 식으로 했어요. 2월달에 이 수치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플러스 12주도 사고 15주도 사고, 미국 나스닥은 이익 실현했죠. 마이너스 1주를 팔고 나머지도 조금씩 사고 이랬는데요. 이때는 모든 주식들이 다 플러스였지만 제가 위험자산 비중을 1% 올렸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더 사게 된 거고, 이것도 위험자산의 비중을 올리지 않았을 때보다 좀 많이 산 편이었어요. 근데 3월달 보실게요. 숫자가 비교가 안 되죠. 2월달 다시 볼까요? 2월달에 산 숫자는 7주, 12주, 15주 이 정도인데 보시면은 91주도 있고 42주, 36주 엄청 많이 샀죠. 제가 이걸 비교해드린 이유가 3월달에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할 때 엄청나게 살 수 있었어요. 라틴 35 같은 경우는 91주나 더 사서 255주가 됐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160주였다는 거잖아요. 거의 뭐 30-40%가 하락했다는 거죠, 주식이. 그래서 제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거죠. 개인연금 계좌 전체 액수가 2,900만원 정도 있잖아요. 거기에 10% 정도는 현금이거든요. 제 포트폴리오에서 1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저번 달에 총액이 3,000이 넘었고 현금이 300 이상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2,900에 현금이 290이 되면서, 여기 매수 매도 금액 보이시죠? 9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90만원 정도의 현금이 더 투입이 된 거예요. 제가 개인연금 계좌를 투자하면서 리밸런싱 한 달 중에서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달이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매수를 했고요. 종목별로 보면 코덱스 가치저변동은 42주 사서 192주나 됐고, 아리랑 고배당주는 36주가 늘어서 154주,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은 18주가 늘어서 90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6주가 늘어서 30주, 코덱스 미국 S&P 고배당 커버드콜은 31주가 늘어서 162주가 됐고,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도 11주는 늘어서 51주. 여기서 비중이 조금 덜 는 거는 좀 덜 떨어진 거겠죠.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도 19주나 사서 104주,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도 47주나 사서 144주. 좀 많이 떨어진 주식인 것 같아요. 타이거 라틴 35도 91주나 늘어서 255주, 타이거 항생 25주는 4주가 늘어서 40주. 보시면 라틴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많이 샀고, 항생은 조금 떨어져서 조금 샀죠. 뭐 10% 정도밖에 안 떨어졌나봐요.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도 12주나 사서 57주. 그 다음에 리츠 주식인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는 34주를 사서 120주를 기록했습니다. 채권 부분은 코덱스 국고채 3년은 이제 다 팔았죠. 50주 팔아서 0주고요. 타이거 국고채 3년은 이제 여기서 판 채권은 이렇게 3개로 분배해서 샀는데, 타이거 국고채 3년은 조금 팔았어요. 요게 코세프로 조금 바뀌어서 그렇고요. 13주를 팔아서 39주가 됐고, 코세프 국고채 10년도 18주를 사서 새로 편입을 한 거죠. 18주.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은 7주를 사서 508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한 달간 매수 금액은 520만원 정도 매수했고, 한 달간 매도 금액은 438만원 정도. 여기서 차이나는 80만원 정도는 이번 달 적립금 플러스 가지고 있던 현금에서 들어간 거겠죠. 총 손익 금액은 10만 5천원이 나왔고, 총 손익률은 2.46%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총 손익률은 별거 없고, 이렇게 매수 매도한 요 금액 대비 2.4% 10만원의 이득이 났다는 그냥 그런 계산이에요. 증권사 MTS에 나오는 거 그대로 적은 거고요.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개인연금 계좌의 손익이 이번 달 마이너스 200이라 했잖아요. 근데도 매수 매도한 실제 그 실현 손익하고 익절한 그런 실제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 또 플러스예요. 계좌는 평가 금액은 떨어졌지만 사고 팔아서 이익 실현한 거는 오히려 이익을 실현했다는 거죠. 아마도 너무 많이 떨어지는 날이 있지 않으면 총 손익 금액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마이너스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 게, 보시다시피 마이너스가 된 부분을 많이 사게 되고 플러스가 된 부분을 많이 팔게 되잖아요. 다음 달 리밸런싱에서도 만약에 주식이 더 많이 떨어졌다 생각해보면 미국채 10년 선물을 팔게 될 거고요. 미국채 10년 선물은 수익 중이죠. 그리고 주식들은 많이 떨어졌을 거니까 더 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달에 실제로 매수 매도한 총 손익 금액도 마이너스가 크지 않겠죠. 종목별로 구성해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코덱스 가치저변동과 아리랑 고배당주는 국내 주식이고, 타이거 다우존스 30, 미국 나스닥 100, S&P 고배당 커버드콜까지는 미국 주식이에요. 선진국 주식으로 선진국 MSCI 월드와 일본 니케이 225, 유로스탁스 30을 가지고 있고, 신흥국 주식으로 라틴 35, 항생 25, 인도 니프티 50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리츠를 또 하나 가지고 있고, 왼쪽에 있는 게 주식, 오른쪽에 있는 게 채권.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 하고 있고, 매달 리밸런싱을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제가 개인연금 계좌를 ETF 투자한 이후로 최고로 마이너스가 많이 난 달이고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투자일지를 3번째 올리는데 가장 마이너스가 많이 난 달인데, 생각해보면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이 역대급으로 떨어졌잖아요. 거의 대공황과 비견될 정도로 단기간에 떨어진 폭은 정말로 컸었고, 금융위기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지금 하락이고, 앞으로의 전망도 안 좋아요.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 개인연금 계좌가 물론 마이너스긴 하지만 마이너스 폭이 그냥 시장 평균보다는 훨씬 적어서 나름의 선전을 한 것 같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따로 하고 있는 국내 해외 ETF 계좌는 플러스가 돼서 전체 메인 계좌의 총합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선방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산 배분 투자를 하다 보면 거의 안정적인 플러스를 기록하고 변동폭도 낮아서 꾸준하게 적립하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왔었어요.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마이너스도 일주일간 기록했었고 일주일만 잠깐 마이너스 3% 정도 되다가 다시 회복을 해서 이제는 플러스지만, 이런 대공황과 비견될 정도의 막 10년, 20년 단위로 오는 큰 하락에도 거의 손해가 없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저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에 대해서 느끼게 됐고, 관련된 내용들은 지속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할 거고요. 3월 말이 지나면은 전체적으로 계좌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전체 계좌 투자 결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